자,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내리 있는 이곳은 사랑도입니다. 사랑도 본섬에 내려서 감성돔 낚시를 하는데요. 절기상으로는 가을이지만은 추석을 지난 지금 아직 갯바위의 열기는 식지를 안 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갯바위입니다. 채비를 끓이고 나니까 온몸에 지금 땀이 흥건하게 흘러내릴 정도로 열대야가 심한 그런 밤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간이 새벽 한 3시 반경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갯바위가 너무 이렇게 덥다 보니 늦게까지 낚시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가을철 밤낚시, 감성돔 낚시를 지금부터 하고 한 6시에서 6시 반 되면은 동이 틀 겁니다. 그러면은 아침 물때에 낚시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밤낚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갯바위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붙여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감성돔들이 갯바위 부근에 붙어 있는 먹이감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먼 곳을 이렇게 노리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갯바위 가까운 쪽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갯바위 쪽을 이렇게 붙여서는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는 곳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꺾어진, 이렇게 경사가 진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노을 파도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바위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노리자니 줄 엉킴이, 미끌림이 계속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조금 먼 곳, 한 5m 정도 경사가 끝나는 부분, 그곳을 지금은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잡어가 한 마리 올라오는데, 잡어가, 이거 고등어 새끼가 붙었네. 이거 고등어가 있습니다. 야, 이런 고등어라 전갱이 같은 놈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낚시가 굉장히 힘든 낚시가 되는데, 참. 또 고등어다. 또 고등어라. 야, 이거 경담 미끼에도 고등어가 올라오네. 지금 경담 미끼를 사용을 했는데 경담 미끼에도 고등어들이 밑밥으로 고등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채비를 투척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고등어들에게 미끼를 다 미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에 밑밥을 먼저 뱅에돔 낚시 하듯이 밑밥을 먼저 뿌려놓고는 내 채비를 목표 지점에 던져서 밤 낚시를 하면서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불빛. 지금 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훤한 이런 라이트를 켜두고 낚시를 한다는 감성돔을 낚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하지 말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불로 이렇게 밝혀놓고 낚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 헤드램프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모다창에다가 이렇게 끼고는 바다에다가 왔다 갔다 머리를 돌려버리면은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불빛으로서 뻥치기를 하면서 감성돔을 낚겠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밤 낚시를 할 때는 헤드램프는 일단 빼서 내가 미끼라든지 미끼를 이렇게 집을 수 있는, 낄 수 있는 그런 그 갯바위 바다 쪽이 아닌 갯바위 쪽에다가 이렇게 불빛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 두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밝은 전자치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안 좋다 해서 전문적으로 밤 낚시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은 유성 매직으로 이 빨간 부분을 까맣게 이렇게 칠해서는 이 불빛이 바다 물 속에 이렇게 퍼지지 않게끔 위에 부분만 살짝 남겨둠으로써 입질을 할 때라든지 내치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빛이 새어 나오게 만들어 두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뱃불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을 손으로 가로서는 벽을 보고 이렇게 담배를 피울 정도로 불빛에 대한 그 경계심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큰 감성돔들이 그냥 욱 하고 차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와, 왔어. 아이고, 빠졌다. 아, 빠졌다. 강해를 하는 거 아니지요? 그리. 고기 들어왔다. 와, 요번에 컸는데. 어? 목줄에 굵기를 한 옷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1.5 목줄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줄은 2.5, 목줄을 1.5 목줄을 사용을 하다 보니 조금 약한 그런 적어도 있었고, 또 갯바위에 스친 그것을 목줄을 갈면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왔어. 감성돔. 야. 자, 감성돔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감성돔 같은데 뭐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들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자, 감성돔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앞조리가 흐릅니다. 앞조리가 흐르다 보니 조금 먼 곳을 던져도 벽 쪽으로 이렇게 붙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벽 쪽에, 갯바위 가장자리 쪽에, 벽 쪽에 이렇게 슬 붙는 순간에 그냥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이 들어옵니다. 오늘 밤에는 불빛과 소음 때문에 감성돔을 낚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 마리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조류가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앞조류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벽 쪽으로 채비가 붙었을 때 감성돔이
감성돔을 한 마리를 낚고 나니까 낚싯배가 앞에 좌우로 이렇게 손님을 낚시인들을 내리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밑밥을 뿌리면서 어느 정도 집어가 되어서 그나마 한 마리 얼굴을 봤는데 그것이 집어 효과가 다 배의 소음과 불빛에 의해서 다 도망을 가버린 모양입니다.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보다는 한 몇 마리의 감성돔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해필이면 그때 낚싯배가 들어와 버리나.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릴이 나오기 전입니다. 크릴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또 찌낚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시절에는 대부분 밤낚시로서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 어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크릴이 나오고 난 뒤부터 크릴로서 낮에 이렇게 감성돔을 불러 모아서 낚는 그런 낚시로 되었기 때문에 요즘 감성돔 낚시를 근래에 들어서 감성돔 낚시를 배우신 분들은 밤에 감성돔을 낚는다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때는 이 크릴이 나오기 전, 그리고 찌낚시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절에는 우리가 맥낚시를 합니다. 민짱대 낚시로서 발 앞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낚시를 해서 이런 큰 감성돔을 많이 낚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입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라든지 소음에 굉장히 또 민감한 그런 어종이기도 합니다. 밑밥을 뿌리더라도 옛날에는 저희들이 낚시를 배우고 그런 낚시를 할 때는 바다에다가 이렇게 밑밥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벽입니다. 지금 것이 너울이 이렇게 빵빵 쳐오를 때 벽에다가 이렇게 밑밥을 뿌려 놓으면은 그 파도가 이렇게 오면서 스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집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만큼 소음을 줄인다는 겁니다. 바다에다가 직접적으로 밑밥을 뻥뻥 이렇게 때리면은 그 소음에 의해서도 감성돔이 도망을 간다 하는 생각을 갖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밑밥을 뿌릴 정도로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소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무엇이냐, 또 고등어가. 고등어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정갱이가 들어왔습니다. 조그만한 정갱이가 입질을 합니다. 그리고 밤 낚시를 할 때는 정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안전이죠. 밤에는 갯바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한 이런 곳이 솔직히 좀 드뭅니다.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굴곡이 심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갯바위이기 때문에 밤에 낚시를 하다가 잠시 발을 갖다가 이렇게 헛디딜 수가 많습니다. 헛디뎌 버리면은 막 그냥 넘어집니다. 넘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낚시를 할 때는 내가 디디고 있는 발판의 위치, 발판의 모양,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새겨두고 난 뒤에 낚시를 해야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왔어.
시야를 그렇게 큰 시야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와. 에이, 목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앞에 여가 그냥 이 턱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에 계속해서 좀 섞인 그런 목줄이 되다 보니 바꿀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 그냥 안 해보자 했는데 다 올려서 터져버렸습니다.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가 가장 피크 타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조류가 좀 빨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돌을 하나를 더 물렸습니다. 입이 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크릴 미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가 아침이 되니까 고등어와 전갱이 때도 물러가 버리고, 미끼는 잡어가 없다면은 가장 좋은 미끼는 크릴 미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릴 미끼로서 낚시를 해봅니다. 무엇이냐? 어이, 잡어가 고등어가 몰러갔다 하니까 내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가 입질을 보여주네요. 에이, 이놈.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왔어. 뭐야? 아이고. 이 감성돔이가 이게 도대체 아닌 것는데? 감성돔이 아닌 것 같아. 와, 딱 뭐가 이렇게 불안스럽노?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너무 숭어가? 감시. 숭어 같는데? 아니다. 떠봐라. 어? 이 뭐야? 자. 숭어네, 숭어. 에이. 참, 돌겠다, 니는. 뜰채도 제대로 하나 못 낀가가, 그래 가져오나. 내 미치겠다. 감시 자동방생. 숭어가 한 마리 물고 늘어집니다. 신기합니다. 아침 여명이 밝아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가 동편 하늘에 설적이 비치는 시간인데요. 입질 한 번을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침 물때에 감성돔은 여명이 살짝 밝아올 때 그때가 가장 피크 타임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만조가 다 돼가는 그런 물때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한 7시 정도가 만조가 되는 그런 물때인데,
수온이 오늘 선장님한테 나오면서 물어봤더만은 어제가 한 28도, 29도 정도가 수온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뭐 오늘 또 그 정도의 수온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온이 아직도 한여름에 그런 수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수온 치고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고온의 그런 수온인데요. 감성돔들은 수온이 너무 낮아도 그렇지만은 또 너무 높아도 입질을 잘 보여주지를 않고 뭐 활동하기가 그래서 깊은 곳, 안정, 수온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침 물때에도 지금 입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나마 지금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니까 조금 시원한 감은 느낄 수가 있지만은 날씨도 정말 덥습니다.